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5년 만에 5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신형 산타페. 이 산타페 모델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중형 SUV죠. 현대차의 볼륨 모델로 통하는 차량인데 이 산타페가 지난 2000년 6월에 처음 출시를 해서 그때 막 이제 SU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딱 등장을 시키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어왔던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이 5세대 모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4세대 모델에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겪었을 때 불호의 시각이 굉장히 많았죠. 경쟁 모델로 통하는 기아 소렌토에 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난해 판매 대수를 보면은 현대 산타페가 한 17,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기아 소렌토가 45,000대 정도를 판매를 하면서 완전하게 역전이 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크기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보시면은 항상 기아의 소렌토가 산타페보다는 최소 5mm에서 10mm 정도는 차체 크기를 가져갔었고요. 디자인 자체도 이 중형 SUV의 주요 구매층을 살펴보면 4050 세대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 60%, 70%를 차지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유행을 덜 타고 좀 보편적인 디자인이 좋은데 그게 기아 소렌토에 부합을 했고 사실 산타페는 이번 5세대 모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근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판매량이 살짝은 주춤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면서 5세대 풀체인지 모델 MX-5를 기다려야지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차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오늘 현행 산타페 과연 상품성이 정말 좋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4세대 산타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기존에도 급진적이었는데 이번 현행 모델도 완전하게 이 디자인 자체를 탈바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바로 H형의 시그니처예요. 현대자동차가 사실 볼륨 모델들을 내세웠을 때 최근에 그랜저, 소나타, 그리고 코나까지 쭉 디자인의 기조를 봤을 때는 이 보닛의 위쪽에 하나로 쭉 지나가는 일체형의 심리슨 호라이즌 램프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시그니처 H 형상의 호라이즌 램프를 넣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램프가 나오고 방향지시등을 제가 한번 점등을 해볼게요. H 형상에서 이렇게 방향지시등까지 통합으로 점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달릴 때 굉장히 H 시그니처가 딱 박혀서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산타페네 저거 이렇게 할 법한 그런 아이덴티티로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첫인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와 제가 실제로 본 실물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인데 멋있는데 약간 기존에 가져왔던 디자인 기조에서 연결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H 형상을요, 아래쪽에 범퍼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H 형상이 상단에도 있고 하단에도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약간 깔끔하냐? 라고 봤을 때는 너무 H를 강조하는 느낌도 들어서 그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마른 목골 패턴의 상단에 그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차에서는 이 부분이 막혀 있는데요. 이 차가 이제 달리면서 뭔가 엔진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이 에어플랩을 딱 열어서 공기를 순환을 시키면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에서는 외장형 에어플랩이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서는 내장형 에어플랩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오늘 공개된 이 산타페 공기 저항 계수가 0.29 CD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이 신형 산타페 차체 자체가 굉장히 각져 있는 모델이죠. 이런 중형 SUV급에서 0.3 이하로 내려간다? 이거는 굉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산타페급은 한 0.33에서 0.35 정도의 공기 저항 개수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각진 차체, 그리고 약간 이런 중형 차급에도 불구하고 공기 저항 개수가 0.3 이하로 내려간 거는 공기 역학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런 에어플랩 자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래쪽에 스플리터도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볼게요. 자, 측면에도 디자인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도 커졌죠. 전장의 길이가 4,830mm로 기존보다 45mm가 늘어났고요. 이 휠 베이스 자체도 2,815mm로 기존보다 50mm가 증가를 했습니다. 약간 와이드하고 좀 길어 보이는 디자인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점은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측면의 윈도우부터 쭉 연결이 돼서 리어까지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윈도우 런이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랜드로버 디펜더 닮은 꼴이다라는 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랜드로버 디펜더 모델이나 좀 오프로더의 특성을 강조한 모델들이 보통 이렇게 측면에서 필러로 끊어놓지 않고 쭉 이어지는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디펜더 닮은 꼴이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좀 멀리에서 봐보면 확실히 약간 이렇게 각진 차체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 차가 아웃도어 라이프에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C필러에 들어간 음색의 장치예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승객을 위한 창문이냐 뭐 수납 공간이냐 이런 것들로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연 다음에 바퀴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명칭은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고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행동처럼 이 루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제 디자이너분이 디자인을 할 때 이 부분을 차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 한 면 정도의 너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많이 좀 아웃도어를 많이 즐겨서 나는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 안쪽에 청소를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먼지가 좀 많이 쌓일 것 같은 구조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2열 좌석을 열었을 때 지금 여기에 락킹 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키를 넣어서 돌리면 평상시에 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잠궈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가 현대자동차에서 강조를 하기로는 계속해서 차박, 아웃도어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휠 하우스도 보시면 굉장히 각진 형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휠 하우스를 감싸는 부분은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블랙 색상으로 좀 덧대어서 이렇게 약간 팔각형의 그런 휠 하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각진 휠하우스를 가져가는 거는 오프로드 전용 모델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 오프로드 모델들은 휠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오프로드나 약간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을 달릴 때 휠이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로 집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에서는 사실 기능적인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디자인적으로만 그냥 얘는 오프로더틱한 매력도 낼 수 있어요 정도만 이 차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사각형으로 넣을 거면 넣고 뺄 거면 뺐으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휠 아치를 둥글게 가져간 게 이제 상품 책임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간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기능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짚어보는 게 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휠하우스 윗부분에는 이렇게 또 볼륨감을 줬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소극적이긴 해. 얘가 볼륨감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블랙 색상의 클래딩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뒷부분이 이체미로 연결이 딱 되어지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계속 오프로드, 아웃도어 라이프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현대차의 의지에 비해서는 이 부분도 살짝 소심한 디자인이라고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차가 패밀리 SUV이고 진짜 막 오프로드를 완전하게 달려나가려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특징으로서는 잘 마무리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사이즈는 21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트레드폭은 245에 45입니다. 기존에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한 사이즈 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형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후면부. 저는 진짜 후면부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후면부를 두고 말이 상당히 많았죠. 이 차가 로디우스 닮은 꼴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디우스가 쌍용의 어떤 흑역사로 통하는 모델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로 뽑힌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로디우스 닮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약간 평평한 디자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들이 보통 현대자동차에서는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같이 대형 RV 차량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행하고 가면서 앞차를 봤을 때는 그 현대 테라칸 모델도 조금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차가 약간 밋밋한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전통적인 SUV의 모델 형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공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디자인이 좀 혹평까지는 아니고 좀 불호에 해당되는 의견이 많은데 이 모델이 또 미국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한 1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채택하려면 이렇게 리어램프가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사실 리어램프가 많이 아래쪽에 좀 깔려있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서봤을 때 여기 골반 아래쪽으로 램프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리어램프를 두고 국내에서는 왜 최근에 현대차 기아는 이렇게 리어램프를 아래쪽에 넣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안전적인 문제랑 완전하게 직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이 램프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앉아서 주행을 하면 정면에 램프가 점등될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램프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확실히 뭔가 이 램프에 점등하는 부분이 시야가 아래로 깔리면서 약간 더 점등의 유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리어램프 H 형상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좌우에 H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전면에도 H 형상이 상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너무 강조 포인트들이 너무 강조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최근에 나왔던 아반떼 M 모델처럼 그냥 H 형상이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됐다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래쪽에 방향지시 등은 이 아래쪽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점등을 해볼게요. 이렇게 얇은 등으로 램프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리어 램프에 비해서 방향지시 등은 확실히 너무 내려가 있기는 하네요. 이 부분이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평소에 많이 낮춰서 앉는 분들한테는 약간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들 시트 포지션을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올리시잖아요.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이퍼도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죠. 기존의 산타페에서도 그랬었고요. 이 D56 산타페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 행사장에 올 때 앞에 소렌토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이제 히든 타입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을 때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었는데 얘도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근데 저희가 여기 지금 그 테일게이트 파티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트렁크 공간을 봐야겠죠. 이 현대차가 완전하게 강조한 바로 트렁크 공간. 짜라란.
자, 이런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는 일단 전 모델에 기본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H 시그니처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때 발견을 했는데 위쪽에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H 정말 곳곳에 새겨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봤을 때 지금 이따가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굉장한 미니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박스 같은 것도 다 실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짐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트렁크 공간의 적재 용량은 725리터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812mm 그리고 이 좌우의 너비는 1275mm예요. 그래서 골프백이 가로로 들어가느냐 세로로 들어가야 되냐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프백은 가로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공간이 나올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로 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담당 사이먼 로스비 상무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 이 가스리프트 자체를 굉장히 얇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 실내 공간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빼지기도 했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캐딜락의 가스리프트랑도 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가스리프트를 상당히 길게 뺀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트렁크 공간이 다 지금 짐들이 있어서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폴딩 해보고 직접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원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인테리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트렁크 공간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차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3열 시트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3열 시트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사실상 이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는 게 살짝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사실 너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길이 자체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이 트렁크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쓰려면 3열 공간에 폴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2열 좌석은 원터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3열 좌석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죠. 제가 지금 서 있는 데서 할 때는 이렇게 당겨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 안에서는 여기 숄더 부분에 있는 요 끈으로 당겨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밀 수 있어서 조작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요. 네, 완전하게 평탄화를 지원하게 되죠. 이 모델 자체가 계속 차박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풀 플랫을 지원을 하고요. 제가 이어서 2열 좌석까지도 한번 플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터치로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요게 2열 좌석 오른쪽 부분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조수석까지 앞쪽으로 밀리면서 이 2열 좌석의 시트가 완전하게 접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네요. 시트에서는 지금 이게 안 움직여요. 아. 그래서 이게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그 아. 다음에 이제 당기고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 하나 발견했어요. 약간 불편한 거. 지금 제가 방금 버튼을 눌러서 시트 폴딩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폴딩한 상태에서는 또 이 2열 시트가 뒤로 완전히 당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일로 와보세요. 요거를 이제 시트를 이렇게 풀플랫을 먼저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 시트 아랫부분에 레버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조정을 하셔서 뒤로 미신 다음에 2열 전동식 버튼으로 하셔도 되고 요걸로 이제 이렇게 폴딩을 해줘야 완전하게 이 부분까지 공간이 뜨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풀 플랫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하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쪽 부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게 올라탈 때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만 걸쳐도 쉽게 좀 올라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눕혀서 들어가면은 완전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 자세가 이렇게 허리를 좀 설려고 하면은 이게 머리에 닿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움푹 파이고 그 다음에 이 썬루프가 있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서는 제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 공간에 여유가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박을 왔다.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너무 편한데요? 이렇게 막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평탄화 매트를 했을 때는요 이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 안에서 성인 남녀 2명 정도는 확실하게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인테리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디 올 뉴 산타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도 완전하게 바뀐 형태인데요. 익숙한 디자인이죠. 왜냐? 우리가 지난번에 출시했던 그랜저의 레이아웃을 좀 반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형의 대시보드, 그 다음에 깔끔하게 쭉 평면으로 이어진 디자인들이 이 신형 산타페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랜저의 기조를 어디에서 느꼈냐?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제 현대차가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에 엠블럼을 넣지 않잖아요. 그 아이오닉 5에서는 이렇게 네모 픽셀 모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제가 지금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제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칼럼식 기어 노브예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이 센터 콘솔 부분에서 버튼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버튼식이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칼럼식은 그냥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버튼은 눌렀을 때 이게 P로 들어갔는지 R로 들어갔는지 이 기어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시야가 아래로 떨어져야 됐었고, 그리고 계기판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주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는 소비자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랜저나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칼럼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버튼식이 삭제되다 보니까 이 센터 패시아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게 사실 국내 모델에서는 거의 최초이거든요. 이렇게 듀얼로 마련해준 것 자체가 사실 편의 사용에서는 굉장한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2.3인치의 뭐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런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슬라이딩의 어떤 반응성을 봤을 때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흠잡을 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부분이 터치식으로 변경이 됐죠. 6.6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차들에서는 이런 공조를 모두 터치 방식으로 마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주행 중에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터치로 또 누르고 막 확인해야 되고 이러는데 디 올 뉴 산타페에서는 이렇게 다이얼로 마련해준 점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고, 게다가 느낌 자체가 지금 약간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 진짜로 딱딱 돌릴 때마다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주행 중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이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 H 시그니처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약간 밤에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100% H 나올 각이에요. 지금 여기 송풍구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H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시그니처를 곳곳에 새겨놨다. 그리고 한 번 더 H로 감싸져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H 요 끝단 있죠. 여기 쭉 이어져 있고 H 형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여져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주행을 하면서 이제 H가 계속 각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수납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대시보드 쪽에 숨겨진 히든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서 그냥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살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자주 만지는 지갑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살균이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능을 하나씩 좀 숨겨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에서도 그냥 이 부분을 빼놓지 않았죠. 물론 아래쪽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준 부분이에요. 자, 이 센터 콘솔 아래쪽 이 부분에도 굉장히 광활한 공간 마련해줬죠. 저는 실제로 주행할 때 이 부분에 자그마한 파우치나 가방을 넣기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산타페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될 것 같은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도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트레이 자체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머그컵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컵홀더에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디자인 포인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단순한 디자인 포인트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을 유선으로 충전할 경우에 선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껴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박의 콘솔 박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리죠, 공간이. 근데 디 올 뉴 산타페는 자,
자, 2열 승객들까지도 이 콘솔 수납 박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듀얼로 마련을 해줬어요. 엑소스에서는 이 박스가 여기 왼쪽에서 열리고 오른쪽에서 열려서 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산타페도 이렇게 앞뒤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 진짜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디올류 산타페가 공간감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약간 전기차, 우리가 아이오닉 시리즈의 그런 레이아웃도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평평한 디자인, 그다음에 여기 공간감 가져갔죠. 그다음에 이런 도어 트림부도 보시면은 엄청 두껍게 되어 있거나 볼륨감이 막 과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앉았을 때 뭔가 이 숄더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훨씬 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시보드 수납 부분이 진짜 이를 갈고 디자인을 하셨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제가 지난번 코나 일렉트릭 인터뷰에 갔을 때 그 책임 연구원분한테 인터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좀 뿌듯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센터페시아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평면형이고 가늘고 긴 디자인을 가져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막 살균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유닛과 막 선들과 각종 장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가늘고 길고 얇게 디자인을 했지만 기능성은 챙기면서 탑승객의 어떤 공간은 침범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을 좀 잘 구현을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지금 이 룸미러 이렇게 당겼을 때 디지털 룸미러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가 이어 상단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았을 때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뭐 산타페나 아니면 그랜저 이런 데서 느꼈었던 그런 약간 보들보들한 질감이 잘 느껴지고 뭔가 손에 거친 부분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착자감을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이런 대시보드 가죽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이닝의 스웨이드 소재 그 다음에 도어 쪽에는 친환경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나뭇결 모양으로 해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위쪽의 가죽 부분 이런 것들도 친환경이어서 약간 좀 별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마련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열 같은 경우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들어가고요. 1열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2열로 드디어 넘어가 볼게요. 2열에서도 제가 앉자마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부분 자, 여기 B필러 부분에 손풍구 H 형상이고요. 이제는 H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살짝 지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앞에 시트백 부분에도 이렇게 H,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그 형상이죠. 그거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시트백에는 가방걸이 같은 것도 좌우로 마련을 해준 부분 이거 되게 좋은 편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뒷좌석에서도 이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우로 따지면은 지금 총 4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열었을 때 생각보다 꽤 깊네요. 지금 제 손목에서 이 정도 깊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도 간단한 소지품 실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패밀리 SUV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한 그런 수납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7인승 모델 기준으로 컵홀더는 총 12개 그리고 USB 충전 포트는 총 6개를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 옆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마련된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편안한 자세를 연출을 해주고요. 이 전동 시트가 어디까지 각도가 되나? 이 정도까지 되네요. 뭐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각도이죠. 그래서 등받이가 꽤 많이 젖혀진다. 그리고 등받이에 여기에도 H 램프 형상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시트가 약간 라운드가 져서 좀 볼륨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트는 얘도 약간 아이오닉 시리즈 같아요. 여기가 되게 각져 있고 좀 평평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등을 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 앞뒤 뭐 이렇게 각도까지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석도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발도 좀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놨네요. 전체적으로 최종 공간감을 봤을 때는 일단 무릎 공간도 한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는 거의 뭐 3개 반 정도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아래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요게 제가 잠깐 걷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걷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평평하죠.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들은 모두 2륜구동 모델인데요. 2륜구동, 4륜구동 모델 할 거 없이 이 승객석은 이 바닥을 평평하게 마련을 해줬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 센터 터널이 2열 좌석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모델은 3열로 넘어가는 공간부터 센터 터널을 조금 높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승객들이 좀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3열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나갈 때 뭔가 높이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거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사실 기존에 탔던 산타페도 3열 공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래 여기는 뭐 애기들이 타거나 짐을 싣거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디올류 산타페에서는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그래서 지금 뭐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은 사실 여유로운데요.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발받침 공간이 많이 파여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쭉 뻗어서 발을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송풍구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컵홀더도 좌우로 총 4개, 여기에는 220V의 파워 아울렛도 마련이 되어 있고 공조 버튼도 이렇게 할 수가 3열까지 이런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3열에서 봤을 때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중형 SUV급에서는 하나로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분리로 넣어주진 않아요. 현대자동차의 그런 대형 SUV, 뭐 팰리세이드 같은 모델에는 이렇게 분리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준대형 차급을 약간 넘보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거를 조금 내비추고 싶어서 이런 디자인에 넣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봤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가 광활하고 좀 분리형으로 들어간 게 훨씬 실내 개방감을 높이는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디올류 산타페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디자인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하지만 실내의 숨은 공간 그리고 2, 3열 탑승객을 고려한 편의 사양만큼은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엔진 라인업은 2.5 가솔린 터보와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2.2 디젤은 삭제를 했고요. 제원은 2.5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kgm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총 출력 235마력, 최대 토크 37.4kgm로 기존과 대비해서 각각 5마력, 1.7kgm를 더 발휘하게 됐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복합 연비는 11km/L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산업부 인증을 완료한 후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아마 기아 소렌토 그리고 기존의 산타페 복합 연비로 좀 유추를 해봤을 때 한 14에서 16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상 가격이 관건일 것 같은데 가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일단 커뮤니티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현행 2.5 가솔린 터보 기본 모델의 가격이 3,200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500만 원이 높아지면 3,7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공간, 편의사양, 상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솔린 깡통 모델을 3,000 후반대 가격에 내놓는 거는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요. 3,000 중반선에 가까운 가격을 좀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비 효율이라든지 뭐 출력 그리고 세금 등을 생각하면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장 많이 고려하실 거잖아요. 현행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은 3,700만 원이에요. 이게 세제 혜택 전 가격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오른다? 그러면 가격이 4,2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대 초반이 되는 거죠. 근데 현행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4,266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랜저와 디올류 산타페 가격대가 완전하게 겹쳐버리기 때문에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아마 4천만 원 선에 살짝 얹어지거나 아니면 4천만 원 선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뭐 예를 들면 3,800 얼마,
6,980만 원, 뭐 요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뭔가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추후에 시즌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가격과 또 주행 느낌까지 통틀어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